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전략들과 함께 또 시장에 관한 분위기들 파악해 보실 텐데요. 우선은 뉴욕 3대 지수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지표 보시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가 0.7% 상승률 나타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역시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우려했었던 잭슨홀 미팅이 있었는데 파월은 여전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고요. 이런 매파적인 발언은 당연히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하면서 시장 자체를 끌어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개별 종목군들의 상승이 두드러지는 시장이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소폭의 조정세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4.2% 부근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려할 만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4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105달러 선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달러 강세는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부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1939달러 선에서 역시나 조정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보셔야겠죠. 비트코인 시세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은 간신히 26,000달러 선을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에 소폭의 하락세를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그 하락폭을 축소시키면서 26,000달러 선에서 현재는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이더리움 시세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크게 변동성 없이 1,65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분위기들도 살펴보셔야겠죠. 자, 리플 같은 경우가 좀 하락폭이 컸습니다. 0.5달러 선을 겨우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추세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SEC와의 판결 이전 수준까지 다시 한번 떨어지는 모습이 연출된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솔라나 코인은 20달러 선 겨우 유지해주고 있고 도지코인이 소폭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르다노 에이다도 보합권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암호화폐 분위기 역시나 침체기를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관련한 내용들 팔로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도 살펴보셔야겠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은 미국의 재무부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관련한 세금안을 제시했는데 그 세금안이 다양한 해석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국세청이죠. IRS 같은 경우에는 이 암호화폐 관련한 세금에 관해서 무려 300페이지 분량의 지침서를 좀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300페이지 분량에 대해서 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와 결제 처리 업체 그리고 호스팅 지갑 서비스 제공업체와 자체 토큰 상환 기능을 가진 업체를 뿐만 아니라 탈중앙 거래소 등이 브로커에 해당한다라고 지침했습니다. 자, 이 브로커에 해당하는 업체들은 이제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의무 사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채굴자들이 이 브로커에서는 빠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당장 표면적인 의미로 봤을 땐 채굴자들은 세금을 피해갈 수 있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관한 커뮤니티의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탈중앙화된 거래소마저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라는 분석들 나오면서 앞으로 이 세금 관련해서 커뮤니티가 좀 들썩일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재무부에 따르면은 해당 지침서에 대한 의견 수렴이 10월 30일까지이고요. 실질적으로 법이 집행되기까지는 조금의 시간이 더 걸릴 것이고 2025년도부터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사실 제안서에 따르면요, 암호화폐 관련한 거래소를 비롯한 다양한 업체뿐만 아니라 NFT 토큰에 관한 세금 지침서도 현재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NFT 매수 시 원가 기준과 판매 가격을 보고를 해야 하고 코인 매매로 만약에 발생한 이익이 있다면은 그 이익에 관한 무려 23%를 연방제국에 또 납부를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견도 있는 만큼 세금 관련해서 계속해서 투자자분들께서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대로 계속해서 보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 바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 두 번째 이슈입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대공황 예측과 또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관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이 분석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한 분석가이죠. 네, 블룸버그의 분석가인 마이크 매클론이 1929년도 대공황과 유사한 심각한 경기 침체를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가 이러한 예측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와 신규 주택 건설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 등의 경제 지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보도를 통해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이 7%의 이자율이 넘어서고 있다라는 그러한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과 지금의 금리 인상 스탠스를 유지한다면 앞으로 결과적으로 주택시장 붕괴까지도 올 수 있다라는 예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마이크 매클론은 이러한 경기 침체의 예측이 결과적으로 대공황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가격 역시도 10K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 매클론은 그래도 이 투자 자산 중에 가장 수익성이 높은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은 계속해서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시경제의 폭풍들을 피해갈 수 없다면 또 우리는 어떤 전략들을 세워봐야 할지 오늘의 코인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브리핑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잠시 뒤에 앵커석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의 코인 가자!